안녕하십니까. 유니스티 유여림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5번째 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면역력이 생명력이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질병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러한 구조, 원리와 스트레스의 치유 반응 원리, 그리고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로 이어지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생명력이 면역력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약은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병을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 즉 면역력을 저하시켜 병을 장기화시키거나 새로운 질병에 걸리게 합니다. 아보 교수의 책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 라는 책에서 보면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지름길은 약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강조합니다. 면역력이란 몸 안과 밖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적과 싸우는 힘입니다. 몸 밖에서는 여러 병원균과 바이러스, 여기에 오염물질 등의 이물질이라 불리는 것이 끊임없이 침입을 합니다. 이 물질들을 민첩하게 파악하고 공격, 처리하는 것이 면역 시스템의 임무입니다. 체내에서도 암이나 여러 유독물질 등 이물질이 생성됩니다. 이것을 재빨리 감지하여 공격하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또한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란 신이 준 우리에게 생명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도 바로 생명력인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을 치료하는 최대의 지름길이자 왕도는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뿐입니다. 아보 교수는 말합니다.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최대의 물질이 약이라고요.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최악의 약이 바로 항암제입니다. 항암제의 정체는 생명세포를 죽이는 맹독물질입니다. 암세포와의 싸움으로 기력이 다한 환자에게 생명력, 즉 면역력을 철저하게 약화시키는 항암제를 이래도 안 듣겠느냐며 투여하는 것은 환자가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구토를 하든지 머리털이 빠지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증요법을 우선하는 아니한 약 처방이 새로운 질병을 낳습니다. 약은 대증요법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자연 치유력, 즉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조직이 손상되거나 이물질이 들어오면 물질 대사를 높여서 자연 치유력을 발휘합니다. 물질 대사란 체내에서 필요한 물질을 섭취하고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 치유력의 중요한 반응에서 불쾌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발열, 발진, 통증,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기침, 가래, 콧물, 가려움 등도 자연 치유력의 중요한 반응입니다. 이러한 증상이나 반응이 나타나면서 혈류가 증대하고 림프구가 활성화하여 조직의 회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소염 진통제나 스테로이드제 모두 몸을 차갑게 만들어 염증을 제거해 나갑니다. 이렇게 약품으로 이루어진 소염은 치유력으로 얻어진 소염과는 다른 종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몸은 너무 무리하거나 약을 가다 복용하면 혈액 흐름이 나빠져 저체온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몸을 차갑게 하는 약이 질병을 악화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하라고 하지요. 과도한 스트레스란 3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로,
고뇌, 과독입니다. 과도한 노동이나 심각한 고민, 지나친 약물 복용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교감신경의 일방적인 긴장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교감신경의 움직임이 저하되어 림프구 수가 감소하고 배설과 분비 능력의 저하가 발생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아드레날린의 과잉작용으로 혈관이 수축하여 혈행장애, 허혈 상태, 활성산소와 가립구 증가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몸의 여기저기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사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악으로 말미암아 비극이 계속 이어집니다. 림프구 감소는 암과 감염증을 일으킵니다. 배설과 분비 능력의 저하는 변비, 요독증 등에서 암세포 증식으로 발전합니다. 아드레날린의 증가는 초조와 긴장, 불안으로부터 암과 감염증 등으로 이어집니다. 혈관이 수축하여서 혈행장애, 허혈 상태가 된다는 것은 조직에 노폐물, 발암물질이 쌓여서 암과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증상은 마치 현대인의 질병을 모두 나열하는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활성산소의 증가는 기미, 주름, 동맥 경화 등의 노화를 촉진합니다. 나아가 암, 위궤양, 백내장에서 당뇨병에 이르는 조직 파기와 염증으로 발전합니다. 가립구의 증가는 화농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런 염증으로 말미암아 질병에는 폐렴, 간염 등 모두 뒤에 염자가 붙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사악은 여러 증상을 일으키면서 마지막으로 암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스트레스 3과가 사악을 통하여 암과 감염증 그리고 다양한 질병으로 일으키는 질병의 구조입니다. 야야마 의사가 말했습니다. 면역은 오케스트라다. 각 악기가 연주하는 곡이 모두 다르듯이 인터루킨, 시토키닌 네트워크라는 전달 물질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금 복잡한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천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천식이 악화되면 다른 균들도 우리 몸에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감신경도 함께 작용하여 건강한 사람처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활동을 하여서 시소처럼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야야마 이론에서 말하는 4대 오염이 있습니다. 금속, 전자파, 화학물질, 감염을 말합니다. 4대 오염은 또한 앞에서 말했던 사악이라고 하는 경로를 통해서 최악의 결과 즉 암에 이르게 됩니다. 아보 교수는 말합니다. 약물에 찌든 현대 의료를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이상한 의료라고 말합니다. 그는 마취약이나 항생물질 등 긴급 의료적인 측면에서 약제가 수많은 인명을 구했다는 사실과 그 공정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생사를 가르는 긴급한 사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성적인 질병, 만성적인 질환들은 현재 어떤 상태로 치료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등 각종 생활습관병과 난치병으로 손꼽히는 암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교원병, 스테로이드 투여로 난치화된 아토피성 피부병 등 병원은 1년 단위로 치료를 지속하는 환자들로 넘쳐납니다. 약물 치료가 이런 만성 질환들을 치유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감스럽지만 예스라고 대답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암도 스트레스성 질병입니다. 암 환자의 혈액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가립구가 증가되어 있고 림프구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입니다. 즉 암도 다른 대부분의 질병과 마찬가지로 심신의 스트레스, 내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인 것입니다. 우리 체내에서 매일 수만에 이르는 암세포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암이
암이 걸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림프구가 암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역력만 정상적인 상태라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감신경의 긴장 상태에서는 세포 증식을 조정하는 기능이 망가져 무한하게 세포 증식을 하는 암 유전자가 출현합니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스트레스에서 해방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율신경은 몸 전체의 세포를 통과하고 백혈구는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한편 자율신경은 백혈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약을 장기간 사용하면 자율신경에 이상이 발생하고 맙니다. 자연히 백혈구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의사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장기별로 나누어 개개의 증상을 보는 데만 집중하여 눈앞에 나타나는 증상을 제거하는 데에만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약을 장기간 사용하면 우리 몸은 점차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을 상실해 갑니다. 어째서 이러한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 현대 의료에서 계속 이어져 반복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야 병원과 의사 그리고 제약업계 모두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환자가 살든 죽든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오늘은 스트레스가 질병을 일으키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게 암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도 스트레스성 질병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하세요.